원호는 변덕의 바다에서 조심스럽게 항해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배는 온갖 빛깔의 토큰을 실었지만 거친 파도에 가격이 널뛰는 통에 늘 불안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가치는 없을까? 원호는 마침내 닷의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변동성이 없는 특별한 운반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어떤 특정하고 안정적인 기준에 맞춰져야만 했습니다. 도시의 현명한 관리인은 원호에게 그 기준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지고 튼튼한 기준은 천조국 금고에 연결된 토큰입니다. 관리인은 달러 기준 토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USD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전 세계 어디서든 이 토큰을 믿어주고 언제든 쉽게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 금고의 정책과 규칙이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어떻소? 관리인은 원호의 고향 기준인 한반도 시장에 연결된 토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RW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KRW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원호의 고향 시장에서 가장 익숙하고 환전 수수료나 복잡한 절차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토큰은 오직 원호의 고향 시장 내에서만 완벽한 가치를 인정받을 뿐입니다. 두 기준 모두 훌륭했지만 원호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USD 기준은 세계적인 거래에는 최고였지만 국내 활동에서는 환전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KRW 기준은 국내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고향 시장 밖으로 나가면 그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원호의 고향은 금융이 잘 발달하여 굳이 KRW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호는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저는 두 배를 모두 띄우겠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를 위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향을 위한 두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의 새로운 도전, 달러와 원화 기준의 차이 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제 화폐 시스템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돈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하려면 금리, 지급 준비율, 공개 시장 운용을 통해 시중 자금의 흐름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결제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그 효과가 시중에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 의장이 기준 금리를 인상해도 미국의 USDT나 USDC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통화 정책의 전파 경로가 약해지고 중앙은행의 돈의 주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세계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같은 금융 낙후 지역에는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디지털 달러 결제망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전통적 금융 시스템이 닿지 못한 곳에 미국 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금융의 보급형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패권 유지 구조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달러 예치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죠. 이 말은 곧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달러, 미국 국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삼각구조로 미국의 재정 기반을 강화합니다. 결국 세계 곳곳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이 미국 국채를 간접적으로 사주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달러 패권 강화와 국제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결제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카드, 간편 결제, 계좌이체 모두 즉시 결제되고 수수료도 낮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감독 주체, 즉 한국은행, 금융위, 기재부 간의 조정, 예치금 관리, 보안, 해킹 대응 체계 구축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작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예를 들어 포인트 토큰화, 온체인 투자 상품, 실시간 해외 송금 같은 혁신을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혁신 가능성입니다. 이제 균형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는 리스크가 있지만 새로운 결제 인프라와 금융 혁신의 가능성도 품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적 자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제한된 혁신 실험의 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과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무조건 도입이냐 전면 금지냐가 아닙니다. 통제된 범위 안에서 혁신을 실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위, 빅테크 학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누가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패권을 확장하고 있고 한국은 효율적 시스템 속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죠.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통화 정책은 단순히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뢰의 설계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